그러면은 오늘 연설 시위를 천천히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연설 시위는 조금 더 그 연설 시위의 주제를 다양하기 위해서 제가 옛날에 했었던 주제들을 갖다 하나하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문재인 정권의 코로나 방역 독재, 코로나 사기 독재를 갖다가 먼저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국민주권 자유시민연대 동지들은 군포 시민들의 애국심을 갖다 일깨우고 나라 사랑하는 정신을 갖다 함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목 놓아 외칩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70년, 대한민국 73년 건국 역사상 최악의 국민 건강권 병시 정권이며 국민 생명권 담보 방역 독재 정권입니다. 중국 코로나 팬데믹이 불러온 일상생활 통제와 경제활동을 억제로 온 국민은 생활고를 동반한 극심한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중상 코로나를 누가 대한민국에 들여오고 누가 대한민국에 창걸케 한 것입니까? 우한폐렴, 중국산 폐렴에 들여온 중국산 폐렴을 갖다가 수입한 진짜 주범은, 찐 주범은 바로 문재인 정권 당사자입니다. 작년 1월에 코로나 환자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확진되었을 때 주변 국가들, 즉 일본, 대만은 할 것도 없고 모든 중국의 주변 국가들은 중국인들의 입국을 갖다가 막았고 중국인들과 거래를 끊었으며 중국인들과의 모든 관계를 갖다가 일시간 단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전 세계에서 단 하나 예외의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을,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분노를 거저주고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때 전 세계에서 단 한 국가, 대한민국만이 중국인에 대해서 분노를 활짝 열어주시고 중국으로부터 비행기가 무한 기착하게 하고 중국으로부터 모든 배들이 들어올 수 있게 문호를 활짝 열고 중국인들 갖다 환영했던, 중국에 갖다 두 팔을 벌려 환영했던 정권은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이 유일한 정권이었습니다. 이런 대중국 개방조치로 인해서 대한민국 내 코로나가 확산된 것을 국민에게 숨기기 위하여 문정권은 소위 코로나 검사 갖다 초기에는 극도로 제한하였습니다.
정경희 질병청장으로 있는 질병관리청의 통계에 의하면 작년 11월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코로나 검사율은 전 세계에서 꼴찌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를 하느니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았고 확진 환자가 나오지 않으니 마치 코로나가 없는 것이냐, 문재인이 너무도 잘한 것이냐, 그렇게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작년 말부터 코로나 검사를 갖다가 하루 이틀, 일주일 점점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매일매일 코로나 검사를 갖다가 10만 명 단위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만 명 단위로 시행을 하니 코로나 확진자가 1000명, 2000명이 나온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 몇 퍼센트의 확진자가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1000명을 검사해서 15명이 나올 때 10,000명을 검사하면 150명이 나온 것이고 10만 명을 갖다 검사하면 1,500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소위 작년에는 몇백 명 수준의 검사가 따면서 코로나 환자가 안 나오냐 하던 것이 이제는 갑자기 10만 명, 20만 명씩 검사하니 하루에 1,000명, 2,000명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작년 1월부터 기만과 모욕으로서 일관되게 속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것은 대한민국엔 단 한 차례 코로나 창궐이 없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1차, 2차, 3차, 4차 어떤 대유행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따져보면 작년 1월 말에 최초로 코로나 환자 나타난 이후로 지금까지 코로나 확진율은 1.3%에서 1.7%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안정된 추세 갖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의 숫자를 늘려놓고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으니 국민들 모두 꼼짝 마라 하면서 위협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역사상,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국민을 갖다 한낱 바이러스로, 한낱 질병으로 국민을 속이고 내다봐야 하는 그런 정권은 없었습니다. 저들은 왜 이렇게 코로나를 갖다 뻥튀기 하면서 코로나의 거짓말 풀려가면서 온 국민을 갖다 속이고 온 국민을 갖다 통제하고 온 국민을 갖다 길들이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배경에는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저들이 지난 4년 동안 저질러온 모든 폭정, 모든 폐악질, 모든 반역질을 갖다 숨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국민도 저들의 폐악질, 반역질에 대해서 입을 뻥끗하지도 못하게 만들고자 이런 통제를, 이런 국민 길들이기를, 이런 국민 사육하기를 갖다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포시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방역이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저들은 작년 1월 때부터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가 확산되니 모이지 마라.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 사람들이 모이면 코로나 확산되니 야외로 나가라. 그리고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에어컨을 틀면 코로나가 더 확산되니 에어컨도 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과연 대한민국에서 가장 밀집된 공간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에어컨을 빵빵 틀고 있는 그런 장소가 어디입니까? 첫 번째는 수도권 지하철이요, 두 번째는 수도권 시내버스망이요, 세 번째는 수도권 대형 쇼핑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 수도권 지하철은 하루에 750만 명 수송하고 작년 1월 말 이후로 지금까지 무려 45억 명의 승객을 수송하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콩나물 시도가 돼서 잠을 갖다 빽빽 실어나려도 지난 1년 반 동안 무려 45억 명의 승객을 실어나는 동안 단 한 명의
코로나 환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이걸 대체 믿어야 된단 말입니까? 이 얘기를 듣고 우리가 웃어야 된단 말입니까? 울어야 된단 말입니까? 저런 기적을, 저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또 일으키신 문재 대통령 향해서 할렐루야가 아니라 물렐루야라고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런 기적을 일으킨 저 기적의 시내버스 갖다 운영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향해서 용비어천가 아니라 문비어천가 갖다 외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 의료진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고 전 세계 과학계가 뒤집어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2명, 3명만 모여도 코로나 번져간다면서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못 모이게 하고 저 자영업자리 운영하는 가게에서는 3명만 모이면 코로나 번져간다 하면서 6시가 지나가면 2명밖에 못 앉게 합니다. 그리고 밤 늦게 가면 코로나가 창궐한다면서 밤 9시, 밤 10시면 영을 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저 지하철은 밤 12시까지 운영하고 저 시내버스는 밤 1시까지 운영합니다. 대체 무슨 기준이 있길래, 대체 바이러스와 어떤 인공지능을 탑재했길래 시내버스와 지하철에서는 절대 퍼지지 않고 얌전을 떠는 바이러스가 이 거리만 나오면, 저 장업자 가게로만 가면, 저 앞에 지나는 택시 승객석으로만 가면 그렇게 잘 퍼져간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전 세계 의학계와 과학계가 웃지도 못할 이런 총국 같은 논리여서 국민을 갖다 억제고 국민을 통제하고 국민을 다스리고 국민을 사육하는데도 어느 국민 하나 일어서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 문재인 정권에 얼마나 말을 잘 듣는지 정말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감사를 해야 될 지경입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방역 독재, 코로나 사기 독재에 당하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아무 말도 안 하니, 우리가 그냥 조용히 고분고분 따르니 저들의 피아길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이 분노를 갖다 할 줄 알고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을 갖다가 저들한테 전달할 때 저들의 행동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고분고분 침묵을 지키고 말을 잘 들으니 저들은 어떤 억지로, 어떤 거짓말로, 어떤 위선으로도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통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들의 국민 통제, 이 코로나 방역 독재, 코로나 사기, 이 짓거리는 아마도 내년 선거가 끝나기 전에 계속될 것입니다. 왜냐? 저들은 정권을 재창출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난 5년 동안 저지른 온갖 만행, 온갖 폐악질은 국민의 원성이 되었고 모든 국민은 도탄에 빠졌고 모든 국민의 삶은 질곡으로 무너져내었습니다. 이 원한을, 이 분노를 짓누르기 위해서 저들은 이 코로나 방역 독재, 코로나 방역 사기를 내년 선거가 끝날 때까지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왜냐? 저들이 정권을 뺏긴 날, 저들이 선거에서 지는 날, 그것은 바로 저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지난 4년 동안 벌어진 그 폐악질, 그 반역질, 온갖 만행은 어떤 것으로도 덮을 수 없는 생같이 쌓여진 그런 증거물 듭니다. 존경하는 군포 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 군포도 한번 목소리를 내봅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이 가진 휴대폰을 갖다가 이용해서 저 앞에 있는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하경한테 전화를 해봅시다. 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중잣 때,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기 방역을 갖다가 우리 국민한테 방해할 수 있느냐? 이러다 코로나로 죽기 전에 경제난으로, 생활고로,
병역난으로 다 죽겠다 한마디 하십시오. 그리고는 당장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시작하라고 저 앞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한테 다들 정황 한탄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무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가진 가장 큰 무기입니다. 그 스마트폰 들고 저 앞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한테 전화해서 당장 이 코로나 방역 기사를 다 멈추고 당장 이 코로나 사기 방역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한마디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진 가장 큰 권리, 가장 큰 주권, 가장 큰 무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참지 맙시다. 이제 우리도 발병 꿈틀거릴 줄 안다는, 저항할 줄 안다는, 그리고 우리도 생각이 있고 목소리가 있다는 그런 국민임을 보여줍시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연설 시위를 마쳤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두 번째 연설 시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